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식과 예. 관련해가지고 뭐, 주가가 뭐, 3,200 이렇게 예. 올라갔다가 3,100까지 뭐 떨어졌던 건들이 있어요? 예,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촬영을 기준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대주주 예. 양도소득세 10억, 50억 네. 뭐 이거 조정 문제 가지고 양도소득세인데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돼. 예. 양도 차익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물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양도소득세 하면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뭐 미술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접하는 것은 대부분이 주택. 그렇죠. 부동산이죠. 네. 예. 부동산 양도소득세인데 그것 말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천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하겠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국부가 증가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한국이나 일본에서. 그렇죠. 묶여져 있는 그것이 네. 뭐 집에 의해서 10억이 50억이 올랐다 그래서 40억어치의 경제활동이라든가 부가치가 새로 창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식이 오르는 것은 주식이 오른 만큼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들, 기하는 그렇죠. 부분들. 투자자의 이익도 회사의 발전 두 가지를 다 노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런 어떤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예.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 처단하고 그렇죠. 예, 없애고 그리고 정반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뭐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통해서 회사도 크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크면서 국가의 경제도 좋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도 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 배당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이제 문제됐던 것들은 첫 번째는 배당이 너무 부진하다. 예. 미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배당이 부진하기 때문에 배당을 정확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돼야만 주주들이 이렇게 투자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따른 어떤 소득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또 국가 경제를 갖다가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주주라고 하는 원래 기준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많이 낮춰버리면 35% 정도 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적인 어떤 대주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일단은 세금 조세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발전이라든가 경제 발전을 고려해서 조금씩 변화는 있기 마련인데 2024년도에 대주주 기준으로 50억으로 상향을 조정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50억 이상 네. 어떤 갖고 있어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50억을 기준을 좀 낮추려고 했더니 주가가 한 3% 정도 조금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주식을 부양시키자 해놓고 대주주 양도세를 거론해가지고 낮춰서 세금을 많이 거들려고 해서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 한 15년 정도의 주가 분석을 쭉 해봤더니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계엄 탄핵 이후로 봤더니 네. 주로 진보 정권에서의 주가 상승폭이 높았지 보수 정권에서는 말로만 경제지 실제 주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들이 뭐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 제도에도 약간 몇 가지 좀 그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있대요. 어떤 게 있냐면은 첫째가 뭐가 있냐면 뭐 50억, 10억도 뭐 기준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게 한 종목당 연말의 종가 기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 원어치 주식을 삼성에도 10억 사고 SK에도 10억을 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네. 근데 9억 9천씩 샀을 때는 또 세금을 안 내요. 네, 또 개인이 샀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이 사면 또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이런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이 약간 이제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샀다는 게 자기가 10억 가치를 샀다는 것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요. 네네. 보유하고 있었을 네네. 때 종가의 기준에. 보유한 것이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다가 10억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 10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대주주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직전에 팔아버리면 또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이든 1000억이든. 네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전체 보유 기간 또는 보유별, 구간별 또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 50억 100억 갖고 있다가 세금 안 내려고 연말 직전에 팔아버리면 주가가 또 폭락하고 네, 또 그 시기만 지나버리면 다시 또 사고 그래서 주가가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법인은 또 제외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보완을 하면은 어쨌든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적절한 세금도 부과를 하면서 또 주가도 올릴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예. 50억으로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기재부 자료를 보면은 그럼 10억이나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냐. 네. 근데 10억씩 50억씩 예를 들어서 10억 기준에도 10억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뭐 소수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은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네. 있거든요. 내가 5억어치 주식을 샀어요. 네. 이제 부동산 투자 안 하고.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갑자기 10억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0억을 일시적으로 10억으로 낮추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제가 합니다.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도 결국은 이제 배당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금액 들었다가 50억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배당을 올려야 되고 배당되는 것에 대해서 분리과세 할 거냐 종합과세 할 거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네. 배당을 많이 한 회사에게는 그마에 맞는 혜택을 줘서 네네.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장기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매달 어느 정도 또는 매년 배당 소득을 통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억 50억 뭐 소유 부분보다는 배당을 했을 때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배당해주는 회사도 뭐 세제 혜택을 주든지 세제 혜택을 주든지 또는 배당 소득에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또 세제 혜택을 주든지 예. 일단은 뭐 중요한 것은 10억이 대주주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검토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억이냐 50억이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주식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죠. 회사는 그 투자금을 가지고 회사의 성장을 또 기여를 하게 되고 기여해서 성장의 일부를 주주들하고 또 환원을 해서 배당 소득도 늘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되면은 국가 경제 발전이나 기업 또 투자자들의 이익이 되고 또 지나치게 생산성 없는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이런 식으로 선순환되는 구조 쪽에 유도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고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억이 대주주냐? 검증해 본 결과 대주주는 아니다. 그리고 뭐 50을 갖다 10억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규정으로 해갖고 다시 바꾼 것은 조금은 성급한 행위다. 그리고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양도 차익 그 부분보다는 배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이렇게 막 사고파고 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했던 거대 자금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주식시장에 유입이 돼서 한마디로 배당이 없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투전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가격 오르면 팔고 가격 떨어지면 또 사고. 그렇죠. 하는 거에서만 소득이 생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뭐랄까 그 작전이라고 해서 도이치모터스처럼 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주가만 띄워서 삼부토건처럼 그런 불법 주식 투자를 막겠다 그런 의도도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